2020년 전 세계 SNS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짧은 영상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초짜리 영상, 강한 음악, 끊임없이 이어지는 콘텐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틱톡이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곳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기존 SNS의 절대 강자에게 거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메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마크 저커버그였습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창업했습니다. 그는 21살의 나이에 세상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수십억 명이 매일 그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사진을 올리고 연락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페이스북은 이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페이스북은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플랫폼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자본도, 인재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매일 출근했고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틱톡이라는 후발주자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저커버그 개인의 실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한 조직이 변화 앞에서 왜 멈추는가 하는 더 깊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의사결정 구조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탄생했을 때 그 핵심 개념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친구를 연결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지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페이스북이 세상에 내놓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났고 멀리 사는 가족의 사진을 볼 수 있었으며 일상의 작은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페이스북은 연결이라는 욕구를 채워주는 플랫폼이었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 가치에 동의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기존 구조는 관계 기반 SNS였습니다. 친구, 가족, 지인과 연결되고 그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이 구조에서 콘텐츠의 기준은 언제나 관계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올린 것이 우선이었고 모르는 사람의 콘텐츠는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틱톡은 관계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팔로워가 있든 없든 유명인이든 아니든 알고리즘이 판단했습니다. 재미있느냐, 흥미롭느냐, 계속 보게 만드느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틱톡에서는 팔로워가 0명인 신인이 올린 영상도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의 품질과 매력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생태계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된 구조였고 틱톡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의 본질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내가 아는 사람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플랫폼이고 다른 한쪽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콘텐츠를 발견하게 해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같은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다루면서도 그 철학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페이스북 내부에서는 이미 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0대 사용자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젊은 사용자층이 페이스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인스타그램이었다가 다시 스냅챗이었다가 그리고 마침내 틱톡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용자들이 점점 플랫폼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분명했습니다. 틱톡이었습니다. 2020년 틱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앱이 SNS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늦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존 성공 구조를 버리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뉴스피드 기반 광고 모델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광고주들은 줄을 섰으며 월가는 매 분기 최고 실적을 예상하며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곧 리스크였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을 손댄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것이 수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의 성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 바꿀 것인가? 대부분의 조직은 현재의 성공을 지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원하고 직원들이 익숙하며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사용자들은 이미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사용자들은 결정을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틱톡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사용자 체류 시간, 콘텐츠 생산량, 참여도 모든 지표에서 기존 플랫폼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추천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틱톡의 For You 페이지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처음 앱을 켜는 순간부터 알고리즘은 학습을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영상에서 스크롤을 멈추는지, 어떤 구간을 반복해서 보는지,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틱톡은 사용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빠르게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평균적으로 틱톡 사용자가 앱을 여는 순간부터 단 몇 분 안에 알고리즘은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집니다. 이 구조는 중독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스크롤을 멈출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음 영상은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감각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뭘까? 이 호기심이 사용자를 플랫폼에 붙잡아 둡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여전히 관계 기반 피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친구의 일상만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점심 메뉴, 정치적 의견, 이것들이 피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했고, 때로는 지루했으며, 때로는 불편했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고, 더 빠른 콘텐츠를 원했습니다. 그 욕구를 틱톡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페이스북의 피드는 내 관계망이 만드는 것입니다. 즉, 피드의 품질이 내 친구들의 콘텐츠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의 피드는 전 세계 최고의 콘텐츠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줍니다. 관계망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 순간 저커버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스타그램 릴스일즈입니다. 2020년 8월 인스타그램에 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릴스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 철학의 변화였습니다. 관계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의 전환, 사용자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중심에 두는 구조, 릴스의 핵심은 발견이었습니다. 팔로우하지 않은 계정의 영상을 보여주고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며 사용자가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스타그램이 처음 표방했던 친구와 연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이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용자들은 피드 변화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틱톡처럼 되어버렸다. 피드가 광고와 모르는 사람 영상으로 가득하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카일리 제너와 킴 카다시안 같은 메가 인플루언서들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인스타그램답게 유지해달라는 청원이 수십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크리에이터들도 새로운 포맷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사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영상을 배워야 했습니다. 긴 영상을 만들던 사람들은 짧은 호흡으로 압축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창업자들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는 이미 2018년에 회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메타의 방향성과의 갈등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조직은 어떻게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공한 조직에는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곧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정의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이 정체성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낸 진실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클수록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성공한 기업이 자신의 성공 요인 때문에 다음 혁신에 뒤처지는 현상입니다.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 이 개념을 제시했을 때 그것은 이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틱톡의 관계에서 그것은 생생한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저커버그는 결국 이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피드 구조를 바꾸고 릴스를 전면에 배치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반발과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대응이 늦었던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구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반격은 그 구조를 깨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메타의 주가는 한때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메타버스 투자 실패,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변화, 광고 수익 감소,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더 깊게 투자했습니다. 2023년 메타의 주가는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릴스는 성장했고 알고리즘은 개선되었으며 광고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틱톡과 릴스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틱톡은 처음부터 콘텐츠 중심으로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DNA 자체가 다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알고리즘이 핵심이었고 관계라는 개념은 부차적이었습니다. 릴스는 기존 플랫폼 위에 추가된 구조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 심어진 새로운 기능입니다. 기존의 팔로워, 문화, 인플루언서, 생태계, 광고 구조,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합니다. 이 차이는 경험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틱톡의 For You 피드는 때로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채는 듯한 경험. 반면 릴스는 팔로워 기반의 친숙함과 알고리즘 추천의 새로움이 혼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바꿀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기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조직의 운영에서도, 커리어의 방향에서도 이 질문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저커버그는 늦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플랫폼의 방향을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틱톡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가 왕이고 알고리즘이 문지기이며 관계는 부차적인 것이 된 세계. 그 기준에 맞춰 기존 강자는 자신을 바꿔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움직이고 있습니까? 변화가 시작될 때입니까? 아니면 이미 늦었을 때입니까? 페이스북은 틱톡이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모은 다음이야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신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괜찮다. 우리가 훨씬 크다. 저건 유행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이 결정을 늦췄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를 미루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방식, 익숙한 방법, 안정적인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도 틱톡 같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괜찮다며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 움직이고 있습니까? 변화가 시작될 때입니까? 아니면 이미 늦었을 때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바꿔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다음 화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